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상한 내용 자체도 그렇고, 예, 말하는 저도 그렇고, 변화가 없죠, 사실은. 예, 여러 사람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뭐 약간 치고받으면서 하면은 조금 재미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제 생각만을 또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 벌써 처음에 한 100점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레파토리는 뻔합니다. 사실은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글의 구조가 글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무엇인가 그래도 조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은 다 사람들은 자기마다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내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 또 내 글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점검해 나가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조문 137번 조문. 자, 태양병인데 발안을 하고 하를 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앞에다가 거듭 발안 다시 하였다. 이게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발안하고 원래 쓰면 태양병에 약 발안하고 약하지 한데 이렇게 쓰는 게 보통 관례죠.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도 있게 쓴 거죠. 자, 이게 이제 오치와 역치를 통해 가지고서 그 오치와 역치를 통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괴병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보통 그러는 반면에 또 반대의 성향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발안하고 합법을 설사를 유도를 했는데 그러면 진액이 고갈됐잖아요. 진액이 고갈됐는데 어떤 사람은 망향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 사람은 대변을 보지 못한 지 5, 6일에 이런 소리죠. 대변을 못 봤다.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승기탕 쓰면 됩니다. 거기에 조건을 더 갖춰줬죠. 혓바닥이 건조하고 목이 마르고 이게 조혈이죠. 번조에 의한 어떤 그 조혈 같은 거죠. 율포라고 하는 것은 초저녁 무렵이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 한 5시 이런 걸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포에 다소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소에서 얼마간 이런 소리야. 조금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얼마간 조혈이 있다. 조혈이 있다. 여러분 이 조혈 이제 잘 아시죠? 밀물과 썰물과 같이 이러한 그 열이 발생되는 거. 이 조자 이런 조열을 쓰면은 발열이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거죠. 열이 이위에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열 재리를 의미하는 거죠. 열재리. 열재리. 열이 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심흉부에 가슴과 흉부위에 그러니까 가슴 부위죠. 가슴 부위가 매우 번져하다. 이 대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약간 과장 같아도 아주 번열감이 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 오목가슴에서부터 이 오목가슴에서부터 소복에 이르기까지 이 부위가 단단하고 굳어 있으면서도 팽만감이 있다. 그 촉지가 된 거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또 표현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 조문만 가지고는 여러분 승기탕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승기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심흉에 번열감이 있어도 여러분 승기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단서가 심하 부위에서 소복이
굳어 있고 팽만감이 있어서 그 통증을 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다. 눌렀더니 환자가 굉장히 화들짝하고 놀라면서 악소리를 낸 거죠. 이럴 때는 대함융탕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현실적으로 대승기탕을 썼다고 해서 과연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다만 확률적으로 대승기탕보다는 이와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기탕보다 대함융탕에 적용되는 증상이 더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글 쓰는 데 있어서 참 잘 쓴 글이죠.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예. 자, 뭐 제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고, 이건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대변을 못 보고 혓바닥이 말라 있고, 입이 탄다, 목마른다. 그리고 초저녁 무렵에 다소 어느 정도 조혈감이 있다. 이것은 마땅히 승기탕류를 쓸 수가 있다. 조이승기탕이나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대변을 못 보니까 여러분 망초는 써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겁내할 필요가 없다는 거. 대왕 망초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적응증에 맞으면은 일반적으로 약을 먹으면요 약간 그 대왕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기가 힘듭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 일포소요에 그 조혈감이 있는 사람들, 입이 마르고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혓바닥이 건조하고 목이 마르죠. 양맛을 잘 못 느낍니다. 양맛을 못 느껴요. 승기탕이 굉장히 먹기가, 예를 들어서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은 이거 승기탕 못 먹어요, 여러분. 구역질 나서. 구역질 나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승기탕을 마시게 되면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역겹지 않습니다. 저는 다 먹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다소 변비 성향,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음식을 통해 가지고 약은 안 쓰지만 간혹가다 저도 승기탕을 먹기도 해요. 근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은 고미가 있다. 황련이나 황경 같은 게 여러분 얼마나 씁니까? 근데 열이 있으면 그렇게 쓴맛을 못 느껴요.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한 편견은 정상 이내에서 갖지 마시고 그 환자의 입장에서 열이 있을 때는 약맛을 별로 못 낀다는 것. 그리고 자, 심흉 부위가, 가슴 부위가 굳고 딱딱하고 팽만감이 있을 때는 자, 승기탕이 적용되기보다는 뭐뭐보다는 차라리 요거는 뭐 논어에서 나오는 유명한 문체죠. 차라리 대시오탕이 적합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흉부위에 미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거는 예전 사람이 제가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글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자 그냥 단순히 심흉부위면 여러분 대승기탕도 쓸 수가 있어요. 승기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혀파 부위까지 갔을 때는 승기탕의 양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대시오탕이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심화 부위에서 가슴에서부터 소복까지 이르기까지 경만하고 통해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 이런 게 일종의 병정이죠. 병정에 해당되죠. 어떤 정황, 병의 어떤 정황. 이런 거 여러분 쉬운 거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보다 나라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글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글들이 보통은 이런 거 안 씁니다. 경만이 통 이렇게만 쓰죠. 근데 불가근이다. 통증으로 인해서 환자가 악소리를 내면서 의사의 손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잘 쓴 글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주 미묘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대시오탕이 적용되기보다는 차라리 대함융탕이 낫다. 그러니까 대승기탕,
대시호탕, 대함융탕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약이 대함융탕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 대함융탕을 눈 감고 한번 좀 써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심흉간의 병증의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아마 승기탕으로 대승기탕으로 설사를 시켰을 거다. 보통은 여러분 심흉간의 어떤 병증으로 어떤 대번이라 그랬죠. 번열감이 있고 딱딱하거나 이랬을 때 통증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대승기탕을 일반적으로 썼다. 설사를 시키고 나서 심중온해와 또는 심중경만과 심하 경통자의 그 양력이 어떤 약은 승기탕이 미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이것을 고이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에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심중온해와 번열로서 된다 그러면 치자시탕. 이거는 치자시탕의 양력이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변비 성향, 흉역 곤만까지 있으면 경만까지 있으면서 변비 성향이 있을 때는 대시호탕이 맞고 이거보다 더 통증이 심하고 그럴 때는 대함융탕을 썼다는 사실을 옛선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경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쓰는 용어 하나하나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수히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의 고이들이 딱 이거는 치자시탕이요, 이거는 시호탕이요, 이거는 함융탕이요 이렇게 구별한 게 아니에요.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었더라. 또 거기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또 보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함융탕이 더 강하죠. 시호탕보다는 대시호탕보다는 강하죠. 대시호탕은 치자시탕보다 강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치자시탕은 대시호탕에 비해서 허증이죠. 또 대시호탕은 대함융탕에 비해서 허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래서 치자시탕에서 그 번이라 그래서 그것을 허번이라든가 허열이라든가 허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흉통이나 결흉에 비해서 흉질이라고 하는 것은 허증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글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 가운데 허실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는 맥 같은 경우 약이다 이렇게 쓴다든가 맥이 또 허하다 여기에는 여러분 의도가 있다는 것. 요 같은 글자 맥에 있어서 약자를 쓴다든가 허자를 썼을 때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좋은 글 가운데도 글을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 특히 맥상이라든가 이렇게 조작해 놓은 거 억지로 결부시켜 놓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병증이 유사한 병증이죠. 사실은 치자시탕하고 여러분 결용증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전 사람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병이가 서로 가깝고 흉비나 여러분 결흉이나 흉통이나 전부 다 가슴 부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흉부에서. 그리고 병증도 비슷하죠. 서로 간에.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죠? 흉질보다는 흉통보다는 결흉, 예를 들어서. 병증이 여러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했겠는가. 그냥 썼다는 거예요. 또 들으니 중경서 가운데 한 글자, 한 구도, 본래는 구차함이 없었다. 간단하고 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구질구질하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상한론 가운데도 구차한 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위탁이에요, 여러분.
해석 같은 것, 위탁, 또는 참복, 이게 실이다, 허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왜? 야, 이거 후세 사람들이 증상이 비슷하니까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실자를 하나 두자. 글자에다가 실자를 하나 주면은 이 처방이, 이 증상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왔는지 또는 허자를 쓴다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구차한 표기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래는 구차하지 않았다. 딱 떨어져요, 원래. 증상도 몇 개 없어요. 여러분, 갈근탕 조문 보세요. 항배 강한데 무한하다 그랬어요. 땀이 나지 않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게 구차한 게 없죠. 그래서 오치와 역치를 보고 궤병과 어쩌한 그 극증을 관찰하게 되면 이른바 소위 그 병인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병의 원인이 어떻게 유발되어졌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중발환하고 부하제했다고 하는 건 뭐죠? 탈진이죠. 탈진액. 진액을 손상시켰다. 이거죠. 진액이 손상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열이 발생이 되죠. 진액이 마르게 되면 물을 찾게 되잖아요.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체내에 수분이 고갈되면 당연히 변비가 발생이 되죠. 그런데 항상 이와 같지만은 않다는 거죠. 어떨 때는 대변이 이상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망향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자를 쓰죠. 그러니까 거듭 발환하고 설사를 시켜서 진액이 고갈됐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승기탕류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진액이 손상되어진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진액이 고갈됐어요. 진액이 고갈됐는데 변비가 굳었습니다. 그러면 진액만 보충하면 되죠. 순하게 예를 들어서 사물탕이라든가 맹문동이라든가 건지왕이라든가 뭐 또 여정실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또는 천안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액만 보충하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나요, 여러분. 대변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액을 보충해준다고 후세방에서 말하는 자음지제자나 자윤지제를 쓴다고 해서 대변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매기면은, 자, 진액이 고갈돼 가지고서 대변을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만 쓴다. 이게 틀린 것은 알지만 그것은 적용에 있어서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이. 이럴 땐 대변이 막히면은 대변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용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과 수가 결합이 돼가지고서 발생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를 일단은 배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체형을 고갈해가지고서 진액을 보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을 보다 보면은 그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후세방의 의안에 쪄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글을 통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문에서 발환하고 하한다라고 쓰지 않고 특별히 중발환, 부하지를 이런 글자를 특별히 쓴 것은 다 이와 같은 이유이다. 자, 어떠한 오치와 역치를 겪고 나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심한 궤병과 극증의 상태로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도 야, 이걸 이렇게 치료했더니 결과는 이렇게 빠지더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짧은 글이지만 이 글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잘 썼다고 봅니다. 자, 다음 조문. 이제 전부 다 변형된 거죠. 그러면은 그
대함융탕만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는 거죠. 소결용이라고 그랬죠. 예. 보통 결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함융탕이지만 일반 결용보다는 비교적 경도가 뭐랄까 증상이 약하다. 그런데 바로 심화 부위에 자 이렇게 심화 부위 여기죠. 예, 심화 부위에 안지직통. 여러분 이게 엄청 잘 쓴 글입니다. 안지직통. 이게 뭐냐? 여러분 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글을 느껴야 돼요. 글은 그리고 나는 나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냥 느껴야 돼요. 예. 이런 거는 정말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안지직통. 만지자마자 아팠다는 거야. 만지자마자. 예. 여기 손 대니까 그런 겁니다. 환자가. 그런데 맥이 부활한 경우 이것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화 부위에 통증이 있다. 암지직통 이럴 때는 그 소결용탕으로 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제가 해석할 때 심화를 가볍게 촉지하자마자 이게 중요합니다. 촉지하자마자 되자마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 글을 자꾸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상을 통해 가지고 복진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이 글의 어떤 의미를 보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거는 또 아닌 게 있어요. 자, 결용에 경중이 있기 때문에 함융탕에도 대함융탕, 소함융탕으로 구별되어진다. 그런데 대함융탕은 축수와 열실이 심하 부위, 흉협 부위에 완고하다. 완고해가지고서 누르면 아주 돌처럼 딱딱하고 이거는 굳을경으로 바꾸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 표현 같은 거 이런 환자분들 있어요. 노인들 같은 데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못 쓰죠.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서 못 씁니다. 빼짝 마르고 노인들 가운데 이런 증상을 가진 경우 있어. 이거 혹시 위암 아닌가 할 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환자 예전에 있었는데 이거 써야 될까 말까 해다 가지고 그냥 못 썼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함융탕을 못 썼다는 얘기죠. 자, 감수와 대왕의 그 사나운 약재가 아니면 악재가 아니면 수음을 구축하고 조혈을 풀기 어렵다. 제가 이런 글은 뭐 너무나 앞으로 또 자주 씁니다. 자, 십조탕은 이거보다 더 강해요. 약성이. 십조탕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152번 조문인가 아마 십조탕 조문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그냥 그거 글 다시 한번 쓰느라고 한 3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반면에 소함융탕은 열과 담이 심화 부위에 아주 옹체되어 있다, 묶여 있다. 그래서 누르면 통증이 일어나니 이때는 황련, 반화, 과루인이죠. 여기서는 천하분이 아니라 과루인으로 가히 치료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에서 제가 글을 쓸 때 소함융탕은 열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기다가 열담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근거가 없는데. 열담이 심화 부위에 옹색되어 있다. 뭉쳐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황련하고 반화 때문에 그러죠. 황련하고 반화. 그리고 과루인은 여러분 딱딱하고 굳어 있는 것을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 과루인으로 해서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나 그렇지 뭐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약을 자주 씁니다. 황련, 반화, 과루. 참 이게 몇 개 안 되지만 여러분 뭐 이거 가지고 환자한테 또 돈 받기도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약들은 조금 알아서 뭐 쓰더라 하지만 이것이 이제 주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조문에 없는 경우
그 금계요약에 나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물이죠. 금계요약 서문에 보면은 그 어떤 분이 그거를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증상은 있는데 처방이 없는 경우, 처방은 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자 안지지 통만 가지고 정제 심화 부위에 누르자마자 통증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소함유탕을 쓰지 않는다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백출하고 지실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쟁반처럼 이렇게 해서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경우 백출하고 지실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그때 상황마다 그것을 구분해낸다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안지지 통자는 촉지 심화에 심화 부위를 촉지에 즉자. 촉지하자마자 바로 통증을 호소하나 아직은 수불각은 통극자에 미치지 못한 거다. 이거 감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감각을 익혀야 된다. 그것은 뭐 양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그 데이터라든가 거기에서 기계학적으로 어떠한 병을 판단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타난 어떠한 그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 의사들의 개인의 차입니다. 이 처방의 이름은 비록 대소가 있다. 그러나 대승기탕하고 소승기탕하고는 같은 나물이에요. 근데 대함융탕과 소함융탕은 같은 나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처방의 약성은 대유경적. 요거 제가 잘 좋아하는 말이죠.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 매우 차이가 있다. 이거 전부 다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거하고 바깥에 있는 거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대라고 하는 거는 매우 이런 소리예요. 크다가 아니라 매우 차이가 있다. 경이라는 길과 정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다르거든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갑을 살펴야 된다.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은 뭐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여러 번 듣는데 뭐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 제가 그 10조탕에서 맨 나중에 그 제 개인적인 멘트를 날린 건 이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대함융탕이나 10조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성도 있고 약성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써서 부작용 나면 어떨까 하는데 많이는 못 쓰는 약들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불편한 약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무슨 약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조예가 깊고 그런 게 아니지만은 만약에 나이가 젊고 한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소함융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지고서 잘 보관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법제 처리를 잘 해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것을 제가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데 10조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같은 증상이 분명히 있어요. 옆구리까지 땡기면서 아프는 게 현대적인 병명으로 그거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늑간 신경통이다 그러면 뭐 말을 붙일 수가 있죠. 옆구리가 엄청 아프고 결릴 때. 다만 예전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심하 결흉이라든가 심이라든가 심하 부위라든가 흉역 부위에 생기는 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숙이에요. 그리고 담. 자, 옛날 사람이 음이라고 하는 거. 크게 보면 다 똑같은 말이죠. 수죠. 또 담. 이게 결코 같을까요, 여러분? 아이고. 자, 담. 이게 크게 보면 여러분 수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 그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소위 말해서 수기를 치료하는 것만 하면은 약이 계지라든가 곽향 가지고 얼마든지 또는 백복 가지고도 치료가 됩니다. 백출도 치료가 돼요. 근데 음이라고 했을 때는 계지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럴 때는
조금 더 강력한 약들, 생강, 바나 이런 것들, 생강, 건강, 예, 백출 이런 정도. 담이라고 말을 썼을 때는 예, 더 강하죠. 대표적으로 바나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 열이 교착이 됐다. 수하고 열이 교착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예, 황련. 그러니까 바나 사심탕에 건강이나 생강하고 황련, 황금이 배합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생기는 병들은 아이고 네. 오늘 조금 강의가 빨리 끝나가지고 자 여기에서 생기는 병은 주로 수 또는 담 이거하고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열이 끼었을 때 시오를 쓰기도 하고 흉부에서는 황련, 심화에서는 황금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흉역 부위에는 여러 황련과 황금이 양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중에 번열이 있을 때는 여러분 황금과 황련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심탕이에요. 그리고 이게 담하고 같이 협착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병이 뭐냐면은 바로 흉역 고만에서 일어나는 병. 이게 후세방의 잡병입니다. 잡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한열과 허실, 수와 열이 섞여 있는 게 바로 잡병입니다. 상한론도 분명히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소시어탕의 그것을 깊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소시어탕에서 공부를 했죠. 그 소시어탕을 이해를 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후세방의 웬만한 처방들은 다 커버가 된다는 것. 커버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의 수라고 하더라도 술의 어떠한 그 질에 따라서 열에 어떻게 노출이 되어 있는가. 수라고 하더라도 열에 심하게 노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수가 그렇게 담담하지만 열에 오래 노출될수록 수가 결집이 되어지면서 담의 형성을 이룬다는 거. 수가 음으로 되고 음이 담으로 된다는 거. 이럴 때는 여러분 반화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금계유학에서는 담음병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음이라 그래가지고 현음이다, 이름이다, 여러 가지 담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그와 같이 약들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상한론의 처방과 금계유학의 처방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본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썼느냐. 어떨 때는 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음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담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크게 보면 여러분 수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왜 생길까요? 수 우리 몸에 담 이게 왜 생길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수기 변조죠. 이거는 노폐물이에요. 노폐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야 될 하나의 노폐물이에요. 노폐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원인이었던지 간에 감기가 걸렸던 우리가 여러 가지 찬 음식을 많이 먹었던 나이가 들으면은 우리 몸에는 자동적으로 노폐물이 생깁니다. 또는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로 인해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거죠. 이게 우리 몸에 노폐물이 생기는 것 중에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담계 선생이 그 저기에서 온담탕을 저걸 하면서 모든 괴병들, 난해한 병들 이런 거 전부 다 담음병이라고 얘기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들을 잘 이해하시면 왜 우리 몸에 수기가 정체되었을까? 수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병리적인 현상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저는 그 현대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는 누가 이런 거 가지고 정말 글 한번 쓰면은 멋진 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수와 분명히 음은 차이가 있고 음과 담은 또 차이가 있다. 열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기 변조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용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구체적으로 이해해야지만이 약을 쓰는 데 있어서 비교적 약을 정갈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가요. 수기 변조면 뭐 그냥 하나인 줄 알죠. 수기 변조라 하더라도 그 수기 변조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니까 표냐, 반표발이냐, 기육이냐, 위내 정수증이냐, 복부에 있느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게. 또는 축수증이라 그래가지고 방광에 하복부가 냉해지면서 축수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복부에. 그때는 또 오수유를 쓴단 말입니다. 물론 흉중 비색할 때, 흉중의 수기가 아주 한수가 꽉 뭉쳐 있을 때 다른 약 가지고는 그것을 뚫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수유 건강 이런 것이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그 걸만한 논리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증상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애썼는가를 알아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흉내낸다 그래서 뭐 우리가 책 본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예전 사람들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길 한번 다시 점검할 겸 한번 강의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